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미국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을 많이 깨해주고 있고요. 또 많은 시장으로 활동하는 분도 있죠. 한인들의 참 자부심을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동부 지역에서도 예전에 에디슨에서 한인 시장으로 탄생을 해서 한인들에게 큰 기쁨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한인이 시장으로 또 출마를 선언해서 한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또 이 뉴저지 버겐 카운티 지역에는 많은 한인 시의원들이 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뉴욕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뉴저지 버겐 카운티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 정치인들의 출마와 또 당선, 또 그들의 공약, 여러 가지 그 한인 유권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유권자 협회 권영만 회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죠? 예, 작년에 이 자리에 쓰고 거의 1년 가까이 됐나요? 네.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협회인가요? 협의회인가요? 협의회입니다. 협의회죠. 예. 탄생하면서 한인들의 그 유권자 등록도 많이 하고 또 투표 등록률 참여율도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그 2016년 네. 대선 몇 개월 전, 그러니까 8월 달에 한 200여 명의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창립이 됐지요. 한 20개월이 벌써 됐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한 1000여 명 이상 됩니다. 유권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한꺼번에 모이진 못하지만은 매월 한 번씩 20여 명의 운영위원서 우리의 활동 방향도 결정을 하고, 그래서 결정된 내용을 그 회원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20여 개월 활동하면서 알게 모르게 표가 나는 그런 실적을 좀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한인들의 투표 등록, 또 유권자 등록이죠. 예. 유권자 등록과 또 투표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예, 저희들이 그 창설 목적이 네. 우리 그 팔팍이 한인타운 아닙니까? 네. 한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 한인들이 살고 있으면서 인구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주인이지만은 실제로 주인이 아닌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인 노릇하려면은 정치력 신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정치력 신장을 시키려면은 유권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네. 또 그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정치인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지만은 확실한 그러한 그 한인타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살기 좋은 타운을 만들어야죠. 그러려면은 차세대 정치인도 우리가 발굴해서 양성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 함께 일괄적으로 하는 그러한 단체, 그런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준비를 해오고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팰팍에 한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리 큰 신나는 일이 없었는데 팰팍 한인 유권자 협회 협의회가 생기면서 신나는 한인 타운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전과 비교해 봤을 때에 팔팍에 사시는 그 주민들, 유권자들이 뭔가 우리도 하면 된다는 네. 그러한 그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예가 이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예를 들면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게 그냥 증거가 되겠죠. 예, 실질적인. 예. 그럼요. 2016년 8월 말에 이제 발족을 했죠. 예. 그 전에 한인 유권자와 발족한 후의 유권자 현황, 그리고 2016년에 중간 선거가 되겠죠. 대선이죠, 16년. 16년에 대선이 예, 되는군요. 예, 예. 그리고 2017년이 이제 중간 선거. 중간 선거고. 그런 그 통계 현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2012 대선을 서로 비교해 봐야지 통계는 네. 정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2년도에 한인들이 투표한 것은 한 1,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2016년에 투표했을 때에는 2,100여 명 되는 분이 투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1,000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어허. 그런 늘어난 이유는 그 잠깐 사이에요. 예,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힐러리 클린턴하고 현 대통령 트럼프하고의
그 경쟁 관계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8월 달에 창립이 돼 갖고 정말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3, 4개월 동안의 활동에 힘입어 가지고 그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때 캐치프레이즈를 투표가 밥 먹여줍니다. 그걸로 잡았지요. 아시겠지만은. 네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우리 한인 사회의 아주 속담처럼 돼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투표가 밥 먹여준다라는 그 표가 얼마나 많이 맥혔는지 정말로 저한테 많은 그 격려의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해서 2016년에 그 많은 그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를 했어요. 네. 바로 그것이 2017년 그 11월 선거에 또 네. 이어졌지요. 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무소속으로 내보내려던 그 원유봉 네. 후보가 공증 과정에 그 좀 작은 실수로 후보 탈락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은 11월 달 시의원 교육위원 선거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한인 후보 3사람을 당선시켰잖아요. 전화 의복을 우리가 그렇죠. 갖게 되는 계기가 됐죠. 예,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 팔박 주류 정치권의 후원을 받던 그런 그 후보들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펠리세이드 박에서는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역의 지지, 엔도스를 받지 않고는 절대 당선이 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전한 한인 교육위원들이 당선되는 그런 쾌거를 이뤘죠. 그렇죠. 그 바탕에는 펠리세이드파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그 입후보를 하려고 결심했던 동기도 네. 유권자 협의회에 그 시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입후보 하면은 승산이 있다는 그러한 그 결론을 얻었겠지요. 그리고 저희들도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이 도와드렸다는 그런 그 회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 그 한인 사회 한인 주민들이 팔팍에서는 한인들이 뭉치면은 정치인 배출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됐습니다. 가능성을 발견한 그 선거였죠. 예, 그래서 이번 그 선거에 민주당 예비선거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 선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후보들도 뭔가 우리 유권자 협의회의 활동이 계속된다면은 입후보하면은 주민들의 그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선택해서 예. 선출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네. 바로 체인지 마인드가 된 겁니다. 네, 네.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다시 얘기를 좀 요 얘기를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16년 대선 때 펠리세이드 박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활동하면서 몇 %가 더 증가했나요? 투표율이? 그때 지금 그 2012년하고 2016년하고 비교했을 때에 네. 한인 투표율은 48%가 증가했습니다. 대단하군요. 예,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저희들이 그 미디어에다가 발표한 내용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 이런 것이 결국은 네. 팔팍 유권자들의 그 잠자고 있던 그러한 그 권리, 네.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책임감도 생겼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팔팍을 통해서 잉글 크립스라든가 또 리오니아, 테나플라이 뭐 이런 모든 지역까지 지금 그 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펠리세이드 박의 한인 유권자와 지역 주민의 유권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3월 1일자로 네. 카운티 클락 오피스에서 발행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은 펠팍에 7,600여 명의 전체 유권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3,650여 명이 한인 유권자예요. 그러면은 전체 유권자의 48%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거의 반 가까이 반 가까이 되지요. 네. 그러면 3,600여 명의 그 한인 유권자 중에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1,250명 정도 되고 공화당 당적이 한 440명, 무소속이 무려 1,900명이 넘습니다. 네. 결국은 무소속으로 돼 있는 유권자들이 그날
투표장에 나오셔가지고 투표를 하셔야지만은 우리 그동안의 30년 편박 한인 이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거 자, 계기가 중요한 되리라고 포인트인데요. 봅니다. 자, 우리 한인들이 이제 약 50% 가까운 그런 유권자가 지금 등록돼 있잖아요. 네. 뭐 100%라는 건 가능하지 않겠지만은 100%를 향해서 우리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유권자 협회라든가 모든 언론이라든가 네. 동포사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펠리세이드 파크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5일, 예, 예. 뉴저지가 6월 5일 날이 6월 5일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입니다. 예비선거죠. 본선거는 이제 11월 첫째 주 예, 화요일이 예. 되겠고요. 6월 5일 날 예비선거는 뉴저지 전 지역이 다 예비선거죠. 그렇죠. 예. 뉴욕 같은 경우는 9월이고요. 예, 예. 스테이트마다 차이가 있죠. 근데 뉴저지에는 6월 5일인데 지금 잉그로드 크립스에도 또 레오니아에도 리치필드에도 펠리세이드 파크에도 한인 시의원들이 많이 출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이제 갖고 끌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펠리세이드 파크 같은 경우는 시장이 또 출마를 했고 시의원이 지금 5명이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장만 해도 2명이 지금 출마를 해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려면은 예비 선거는 당적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좀 혼동이 되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혼동되는 부분을 제가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4월 11일까지 공화당 당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화당 소속 후보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8박을 예를 들었을 때에 공화당 당적이 있는 분들은 경선이 없습니다. 이 후보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고 그러면 민주당 경선인데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하려면은 민주당 당직이거나 아니면 무소속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화당 당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4월 11일까지 민주당으로 바꾸시면은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캠페인에 저희들이 가가호 방문하면서 정당 변경 용지를 원하면 나눠드립니다.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거기서 기록해 갖고 주시면은 저희들이 대신 카운티 클락 오피스에 접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일날 가서 그냥 평상시처럼 투표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무소속입니다. 1,900명이 넘는 한인 무소속 그 유권자들이 향배가 바로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키인데 그분들은 6월 5일 날 자기 하는 그 지역 투표소 가셔가지고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시간도 많이 네. 안 걸리고 그래서 현재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신 분들 1,250명 중에 반 정도면 600명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당적 갖고 계신 분들은 한 80% 정도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무소속 갖고 계신 분들은 한 60% 정도만 하시면은 한 1,600명 되거든요. 토탈 2,300명 정도 한인들이 투표를 하신다면은 우리 펠팍의 시장 선거라든가 네. 이런데 시의원이라든가 한인들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네, 유능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예.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예비 선거, 본 선거에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또 무당이든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찍을 수 있겠지만 예비 선거에서만큼은 당적에 따라서 후보를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출마한 사람은 공화당이 찍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 선거 6월 5일 전 4월 11일까지 당적을 바꿔야 된다. 공화당이 그렇죠. 공화당이요. 예. 민주당인 경우는 공화당으로 바꿔야 되겠고 그렇죠. 공화당이 나와서 그 후보를 찍고자 할 때는 무당파는 관계가 없다. 민주든 공화당이든 어느 후보든 찍을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죠. 예. 뉴저지 같은 경우는 다 민주당으로 한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인들의 경우는 공화당 당적을 갖고 있는 유권자는 민주당으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야지 예비 선거에 참여하면 네.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표 정도면은 시장에 전례를 비춰볼 때 또 시의원은 당선이 가능할까요? 글쎄 뭐 정확한 예상은 아닙니다만은
과거의 통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 대선 때에는 4,500명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네네. 대선과 연관되어 있는 선거. 그러나 중간 선거에서는 보통 3,000명 내외가 3,000명 이하가 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선거는 그 펠팍을 경우로 예를 들면은 그 한국계 시장이 이제 나오셨고 네. 또 한국계 시의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관심이 높지 않을까. 네. 기존 그 백인 사회의 정치권도 또 주민들도 관심이 높을 거고 네. 기존을 지켜야 되니까 또 한인들은 한인대로 또 우리 타운을 만들자는 그런 그 목표로 뭉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을 3,500명으로 네. 이렇게 계산 참여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글쎄 한 2,300명은 돼야지 시장 당선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한인들이 한 60% 정도 60%, 65% 정도만 투표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찍을 수 있겠네요. 뭐 그런다면 더욱 좋겠죠. 네. 자, 아무튼 그 대선 때는 한인들 유권자가 많이 투표에 참여를 합니다만은 이제 중간 선거 같은 경우, 특히 예비 선거 같은 경우는 관심이 좀 적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보겐 카운티라든가 팰리세이드 파크에는 한인 시장과 많은 시의원들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대선 그때보다도 더 많은 투표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팰리세이드 파크 같은 경우는 현 시장인 로톤도 시장이 나와 있고 또 거기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정 후보가 나왔었는데 또 한 분의 시장이 출마를 했어요. 이게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다소 한인 사회에서는 변수가 좀 생기고 있지 않느냐. 한인들끼리 표가 지금 나눠질 것으로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 시의원도 5명이 나왔고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혼동이 갈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텐데 이런 고민을 어떻게 좀 우리가 풀어서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하셨는데 네. 저도 대답이 참 어렵습니다만은 네. 우리 그 유권자 협의회 주민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가장 주민들을 위하는 후보, 주민들이 원하는 그 정책을 제대로 펼치고 이행할 수 있는 후보, 그런 후보를 주민들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봐서 저희 그 유권자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잘 정책에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아마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이제 저희들이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후보자 토론회라든가 또 후보자 간담회 같은 이러한 그 행사를 자주 가짐으로써 후보자와의 대화를 가질 그런 그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유권자 협의회 단독 일이 아니고 뭐 주위에 있는 시민참여센터라든가 뉴저지 한인이라든가 많은 그 단체와 협조해서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유권자들이 알 권리라고 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책이라든가 대화 내용을 유권자들이 충분히 들으시고 네.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잘 정책에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후보. 그게 바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신뢰성 있는, 도덕성이 있는 후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바탕이요. 이런 후보가 되고 또 공약을 해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누가 내놓느냐. 건사하고 거창한 공약보다는 좀 실행이 될 수 있는 공약 이런 것이 주고 또 하나 이제 준비된 후보가 돼야 되겠죠. 급조된 후보보다는 준비된 후보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점도 저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펠팍을 예로 든다면은 나오신 기존 두 후보들은 그동안에 시장이라든가 시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오래전부터 그 시장의 꿈을 키워온 분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출마해가지고 나오시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참 저희 유권자들로서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은 그런 분들에 대한 전혀 그 내용, 인포메이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이라든가 또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신망이 저희들이 있는 신뢰를 받는 네.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알고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 얘기는 또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예. 한인 후보가 시장으로 지금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자체 표가 분산돼서 우리가 그 좋은 기회를 지금 놓치게 되는 염려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동포들이 어떤 후보를 찍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번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팰리세이드 팍 한인 유권자 협의가 생기면서 그야말로 우리 팰리세이드 팍 동포 사회가 활발한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6월 5일 펠팍 30년의 펠팍 한인 이민 역사를 바꾼다. 또 투표가 밥 먹여준다라는 전단을 지금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표인 것 같습니다. 투표가 밥 먹여준다. 이것은 우리들의 권익과 우리의 정치력 신장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투표를 통해서 우리 팰리세이드 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정말 새로운 한인 동포사의 역사를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4월 3일부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이 방문에는 우리 유권자부의 회원은 물론 시민참여센터, 그다음에 뉴저지 한인회, 또 상인회 여러 단체들 자원봉사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함께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인은 팔팍 주민입니다. 네. 우리 유권자협의회 회원들이 그 자기 사는 거리에 자원봉사자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기꺼이 시간이 허락하시는 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팔팍의 30년 이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네. 그러한 일원이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 좀 봉사자로도 좀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또 뭐 저 유권자 협의회로 연락을 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네. 예. 또 뭐 재정 같은 거로 또 지원하실 분도 또 좋겠고요. 아, 그럼 더욱 좋고요. 그렇죠. 예, 네. 어느 누가 그럽니다. 네. 투표가 밥 먹여줍니다. 너 네 밥은 누가 먹여주냐고 저한테 그렇게 농담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더 변화를 갖고 신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팰리세이드 팍 할인 유권자 협의회 권영만 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는 6월 5일은 뉴저지 예비선거의 날입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해서 팰리세이드 팍에는 한인 시장과 시의원들이 많이 출마를 해서 한인들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인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권자 등록도 하시고 또 꼭 투표에 참여를 해서 우리 한인 정치력 신장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